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박호진입니다. 농민과 어민의 땀 한 방울도 소중하게 여기고 국민은 건강한 먹거리를 믿고 먹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농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인데요. 오늘 더 리더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병호 사장과 함께합니다. 수출과 유통을 통해 미래 농수산식품을 주도하겠다는 목표 아래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난해 2월에 취임하시고 이제 1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네.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일단 어떤 기관인지 좀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1년 넘는 소회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967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올해로 52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미션으로는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지키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네. 이런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 1년을 맞으면서 느끼는 소회로는 우리 공사가 하고 있는 일, 수급, 유통관리, 수출, 식품산업 육성 이런 일들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 그리고 그래서 우리 공사가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농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더 일을 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경력을 보다 보니까 사실 이제 AT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 지금 사장님으로 계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력을 좀 보면은 농식품부 장관실에서 정책 담당 보좌관을 하셨고 농식품유통연구원에서 원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의 농업 흐름도 잘 아시고 또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방향이나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철학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기의 내용을 보자면 농업소득이 10년째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네. 평균 농가의 농업소득이 1,000만 원에 머무르고 있고 또 농촌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인구들이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네. 이런 내용들이 우리 농업의 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기회의 요인을 보자 그러면 농촌으로 유입되고 있는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2004, 5년대만 하더라도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1000명 남짓 됐습니다. 네. 그런데 2017년도에는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인구가 농촌으로 귀농귀촌하고 있고 또한 최근 전체 우리 사회 일자리가 줄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문제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농업 농촌 부분에서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문명의 이 전환 시기에 농업이야말로 4차 산업 기술들을 적용하면 가장 그 성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점에서 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 포용적 농업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가치들을 중시해야 되고 네. 또 한쪽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 과학기술들을 농업에 적용하기 위한 이 혁신적인 노력들, 네. 혁신 동력들을 농업에 확장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지속 가능성과 혁신성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 후 방금 말씀하신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요. 지금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AT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사업들 일반 시청자들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희 AT에서는 크게 4가지 핵심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농산물 수급 안정입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은 이 국내 농산물이 과잉출하됐을 때 그것들을 숨에 비축했다가 네. 이 단경기 모자랄 시기에 방출해서 농민도 보호하고 물가도 안정시키는 이런 기능이고요. 또한 그 국내 생산이 모자란 것들을 수입해서 네. 비축했다가 또 방출하는 이런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관리 부분에서는 수매 비축과 수입 비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동시에 수급 정보들을 고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저희 핵심 사업은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유통구조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유통구조의 비효율성, 단계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것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산지 유통을 효율화하고 도시에서의 도매시장 유통을 효율화하는 일, 이런 전국 단위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네. 동시에 전국 단위 유통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네. 이 지역 농업들을 또 육성하기 위한 지역 단위에서의 로컬 푸드 활성화라든지 또 직거래 장터 활성화라든지 이런 영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전체 과정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통 정보들을 잘 체계화하고 네. 고도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력은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네. 식품산업은 농업과 수산업의 주요한, 농산물과 수산물의 주요한 소비처입니다. 식품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이런 점에서 식품산업 육성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업은 식품 수출 사업, 농식품 수출 사업입니다. 네. 농식품 수출 사업은 우리 농식품들이 국제시장에서 세계 상품들과 경쟁함으로써 경쟁력도 높이고 또 국내 산업들을 혁신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만든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AT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 가운데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죠. 이 농식품 수출 현황과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제 수출 감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신선 농산물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16%가 증가했는데 그나마 참 다행인 소식입니다. 어떤 품목이 인기가 있었고 또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잘 나갔는지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작년도 저희 농식품 수출 총액이 93억 불이었습니다. 네. 100억 불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만은 이제 곧 100억 불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수출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다른 부분들도 증가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신선 농산물 부분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16%가 증가를 했는데요. 인삼, 배, 딸기, 포도와 같은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품목이 집중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 인삼이 작년에 19% 증가한 1억 8,800만 달러였고요. 배는 21% 증가한 8천만 달러였습니다. 딸기가 8% 증가해서 4,800만 달러. 네. 그리고 새롭게 성장하기 시작한 이 포도가 61%나 증가해서 1,4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는 신선 농산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중국은 인삼, 일본은 김치, 미국은 신선 배가 수출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신선 농산물이 해외로 간다는 건 그만큼
뭐 유통부터 해서 빠른 시간에 현지까지 가야 될 텐데 이런 구조를 엄청 잘하실 텐데 이 수출 확대를 위해서 아마 필요한 게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AT에서 올해 주요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네. 이 작년도 저희 농식품 수출 총액이 93억 불이었습니다. 이 비중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6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6천분의 100, 약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식품 수출은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 기반 유지, 국내 농산물 가격 지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수출 과정에서 세계 농식품과 경쟁하게 됨으로써 네. 국내 농식품 산업의 혁신의 계기와 또 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아주 큰 의의가 있고요. 저희 금년도 저희 수출 지원 사업은 농가 소득과 연계된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와 또 국내 농업과 연관성이 큰 식품 산업을 수출시키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네. 동시에 수출 시장 다변화로 농식품 수출 거점과 볼륨 확대에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출 농업 종합 정보 플랫폼인 농집을 활용해서 수출 정예 농가를 육성하고 또 품목별 통합 조직 확대를 통해서 수출 창구를 단일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신남방, 신북방 그리고 회교 국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블라디보스톡에 저희 지사를 만들고 또 동남아 지역에 동남아 지역본부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그동안 기존에 잘하고 있는 지역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또 새로운 시장도 잘하겠지만 이 수출 소비 초보 기업이나 이제 아직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나갈 생각이신가요? 저희 수출에서 저희 아주 중요한 과제가 수출 시장 다변화와 또 중소기업들이 수출 역량 강화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저희 수출 구조는 일본과 중국과 미국의 50% 가까이 편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편중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신북방 지역, 신남방 지역 그리고 회교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장 다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 다변화 중점 국가에 저희들이 저희 공사 파견 요원을 파일럿 요원으로 파견을 합니다. 네. 그 파일럿 요원들에게 농식품 청년 해외 개척단 단원들을 결합시켜서 네. 현지에서 가능성 있는 품목도 발굴하고 또 시장 조사도 하고 바이어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이 가능성 있는 품목들이 현재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와 관련이 있어서 뭐 시청자들도 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이상기후가 많아지면서 뭐 농산물도 농업인들도 걱정이 크고 농산물의 피해도 많은데 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노력이 좀 기억에 나시고 어떤 또 참 안정적으로 잘했다 이런 사례가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네. 농산물 수급 관리 사업은 이 국내 농업 보호라는 가치와 또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개 가치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네. 필요한 일입니다. 예. 두 개 가치가 국내 농업 보호에 집중하다 보면 물가 관리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네. 따라서 이 두 개 가치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단기 수급 안정을 위해서 도매 가격을 연중 모니터링해서 소비자와 생산자들에게 공급하고 있고요. 국민 생활들에 밀접한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와 같은
5개 채소류에 대해서는 특별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농산물 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수매나 수입, 비축, 방출 등의 이런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확한 수급 정보의 확보와 분석을 위해서 농산물 유통 종합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례로는 작년에 이 성출하기의 무배추를 저희들이 비축했다가 작년도에 이상 고온이 와서 네. 배추값이 폭등할 시기에 예. 그것을 방출해서 배추 가격과 무 가격을 안정시킨 사례가 있고요. 또 추석 시기에도 미리 사두었던 배추를 방출함으로써 추석 물가를 안정시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학교 급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1월에 AT의 사이버 거래소가 발표한 계획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학교 급식 전자 조달 시스템의 안전 먹거리 공급 체계를 강화한 10대 과제.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안전 먹거리 강화를 위한 과제인데 학교 급식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추진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동안 학교 급식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급식 비리 문제와 네. 급식 안전성 문제, 그리고 식중독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해결해야 될 과제,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결국 학교 급식에서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안전성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인가 네. 하는 것이 과제인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것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EAT 시스템, 소위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입니다. 네. 이 저희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은 EAT 시스템은 이 비대면 전자 입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안전성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10대 과제는 그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 위에 어떻게 하면 그 안전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별로 공급업체 관리 전담반을 설치한다든지 또 공급업체를 전수관리한다든지 식품위생안전 관련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든지 이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들을 10대 과제로 선정해서 담은 것입니다. 네. 네. 안전성까지 갖췄다고 하니까요. 많이 안심이 됩니다. 지난 2월 말에는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 학교 급식 개선과 친환경 로컬푸드, 이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토론회였는데 어떤 내용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AT는 어떤 역할을 해 나가는 거죠?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학교 급식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지켜야 될 가치는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안전성입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학교 급식에서 유념해야 될 가치인데 학교 급식의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이거 외에 또 다른 가치, 이를테면 학교 급식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늘릴 수 없겠는가? 또 학교 급식을 통해서 농업의 생태성, 생태농업을 발전시킬 수는 없겠는가? 또 학교 급식을 통해서 지역 단위에서 지역 농업이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학교 급식을 통해서 뭔가 또 다른 가치를 실현하자고 하는 네. 이런 요구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토론회를 개최한 것인데 그 토론회에는 생산자 농민들과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학교에서 직접 이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님들과 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듣고 네. 또 그런 내용을 어떻게 우리의 EAT 시스템에 담아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에서 이 제기된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EAT 시스템의 개선 과제에 담아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꽃인데요. AT에서 이제 화훼 산업도 많이 지원하고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화훼 산업 육성을 위해서 AT가 주로 앞으로 이제 계획하고 계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최근 우리 국내 꽃농가들이 이 소비 위축이라든지 생산비 증가라든지 이런 요소들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AT에서는 지금 현재 이 꽃소비가 행사 중심으로, 경조사 중심, 행사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꽃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테이블 원플라워 사업이라든지 또 이달의 꽃을 선정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꽃의 새로운 가치 발굴을 위해서 어린이 꽃체험 교육이나 또 원예치료 시범 사업이나 이런 네. 것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양재동에 있는 양재 꽃시장을 그동안에는 경매만을 위한 공간으로 썼었는데 이것들을 경매와 함께 이 꽃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를 들으면서 이 시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미래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와 농업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어촌, 식품 산업이 강한 대한민국,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서 식품 외식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AT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중점 관리하는 가치는 지속 가능성과 혁신성입니다. 네. 저희 공사의 여러 가지 핵심 사업 속에서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 그리고 이 혁신성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고 관철할지를 더 연구하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의 이병호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유통구조를 개선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 수출을 통해 우리 농식품을 세계인의 식탁에 올리겠다는 포부를 들어봤는데요. 지속가능한 우리 농업의 동반자이자 건강한 먹거리로 국민 행복에 앞장서는 공사의 역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이병호 사장님 고맙습니다.